안녕하세요, 뉴메드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아이스크림 마냥 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유지가 핵심인데 말이죠. 의료 개혁을 위한 이런저런 대응을 하겠다며 2월부터 매월 1,900억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다 건보 재정에서 꺼내 쓰는 겁니다. 정책 수습을 하려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1조 1,700억이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이 돈만 쓴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2,000억가량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중입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정책 수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달 재원을 투입할 겁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여러가지 필수가 지원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했죠. 2월 16일 브리핑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둘째, 의사 증원이 되어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문제 없을 거다 라고만 할 뿐 어떠한 수학적 계산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얼마나 재정을 아낄 수 있는지 계산 과정을 보여주면 납득할 텐데 말이죠. 국민의 건보료를 정책의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장부터 건보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딱 정부가 건보 재정을 가져다 쓴 만큼 적자가 났네요. 정말 앞으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흑자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를 찍었죠. 이런 튼튼한 재정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깐의 착시 현상입니다. 건강보험 적자는 인구 구조상 예견된 일이지만 의료 개혁으로 훨씬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6일에 있던 국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명확한 근거들을 토대로 현재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망한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고 놀라는 해외 교수의 사진이 유명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성장기에 많은 젊은 층에서 나오는 인구 배당의 효과로 연금과 보험을 살려왔는데요. 인구 구조를 보시면 미래 젊은 층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보료를 내는 비율이 줄어들고 혜택을 쓸 고령층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가입자 수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적자가 나는 거죠. 문제는 개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혁을 한다고 논의를 하더니 불발되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보험료를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인데요. 표가 걸려있으니 손대는 사람 없이 침몰 중인 거죠. 건강보험은 더 심각합니다. 건강보험이 주는 의료 혜택은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정치인들이 내는 정책마다 보장을 늘린다고만 하죠. 그 결과 필수 의료가 아니라 표가 되는 곳에 돈이 갑니다. 인구 구조상 가만히 있어도 건보 재정이 사라지는데 이상한 정책들이 속도를 더 붙이는 꼴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현재 건보 재정이 흑자이기 때문에 손쉽게 진행할 수 있죠. 그러면 건강보험은 왜 흑자인 걸까요? 여기 건보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년에 당기 수지는 4조 흑자였습니다. 보험료보다 덜 썼다는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정부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정부는 건강보험 수입의 20%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때문에 생긴 지원인데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20%라는 기준은 의무는 아니라서 15% 이내로 재량껏 지원하고 있죠. 10조인데요. 그니까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흑자고 안 해주면 적자인 상황입니다. OECD도 이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통제할 수 없으면서 자동적으로 국고가 투입되는 상황은 매우 특이하다고 한 거죠. 10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의 2%입니다. 앞으로 적자 날 곳이 수두룩한데 국가 재정이 화수분 마냥 무한히 나오진 않을 겁니다. 건보 재정은 국민연금처럼 돈을 쌓아놓고 쓰는 게 아니라 들어온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요. 건보 흑자가 제대로 된 흑자가 아닌 거죠. 과거 대한민국은 같은 비용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3분 진료를 유도한 겁니다. 질보다는 양을 택한 거죠. 우리나라 의사는 정부가 정한 대로 의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진료 한 번에 주는 돈을 점점 줄였습니다. 대신 이전보다 빠르게 진료하는 것을 묵인해줬죠. 이게 반복되니 박리담회에 한국식 진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반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하면 환자도 덜 오고 줄도 안 섭니다. 하지만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겠죠. 같은 건보 재정으로 환자가 빨리 진료보는 방법은 의사의 3분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건보를 아끼기 위해
저수가 3분 진료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검색량 비교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22년 말 혹은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저 말이 생기고 비난의 화살은 의사를 향했습니다. 50년간 출생하는 4분의 1토막 낳지만 소아과 의사는 19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아과 진료가 불편하다면 그게 의사의 부족과 연관이 있을까요? 소아과 의사들은 너무나도 낮은 박리담회식 저수가에 질린 겁니다. 의사의 진료는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진료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수가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냥 수가를 내리기만 하면 위험한 진료를 하는 의사부터 떠납니다. 건보 개혁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장성을 줄인다. 둘째, 더 걷는다. 의료 수가를 국가가 정하는 대한민국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셋째, 의사를 쥐어짠다. 지금까지 보장성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전공이라는 싼값의 의사를 쓰고 의료 수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젊은 의사를 쥐어짜는 것은 정부에겐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다급한 정부는 이 방법을 한 번 더 써보기로 합니다. 계획은 없지만 2,000명이라는 거대한 수를 일단 발표합니다. 의사를 더 쥐어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환호할 것이기 때문이죠. 공익을 위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권리나 보상조차 정부 뜻대로 통제가 가능하답니다. 앞으로도 건보 문제들은 점점 많이 생기고 심각해지겠죠. 그때마다 의사 탓을 하며 넘어갈 게 보이니 의료에 막 몸담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다 사라졌습니다. 의료라는 서비스는 안 좋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외국의 의료를 겪어본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요. 물론 비난받아야 할 의사들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정부는 건보 재정을 반년간 1조 넘게 썼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돈을 더 투입하는 게 정상적인 의료비일 겁니다. 전공의가 반년간 1조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있던 거죠. 한국 의료는 전공의가 노를 젓는 초호화 유람선과 같았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은 더 빠르게 붕괴되겠죠. 상황이 잘 풀리더라도 이전과 같은 노예의 삶은 거부할 겁니다.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필수 의료에 10조를 넣겠다고 합니다. 다 건보 재정에서 꺼냈을 예정입니다. 의과대학에 조 단위의 예산을 쓰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증원을 하겠다는데 둘 다 예산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 투자를 실현할 돈이 있긴 할까요? 필수 의료에 돈을 더 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전공의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정말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장성을 줄이거나 더 걷는 겁니다. 법정 상한은 소득의 8%인데요. 대한민국의 젊은 층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폰지 사기인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더 걷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뚫고 시행해야 합니다. 대신 피부양자를 줄이거나 본인 부담료를 올리거나 보장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병원에 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소득에 따라 차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변화의 시기는 매우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정부가 원하는 OECD 평균으로 가는 것이겠죠.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들의 입지는 서서히 커질 겁니다. 의료 민영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못하겠지만 K-민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의 힘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보험사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건강보험 재정 붕괴에 대처하는 법은 보험사에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 후기를 보면 미국에서 출산하는 24시간 동안 4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달마다 200만원을 내는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다행히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의료 민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24시간도 아니고 4박 5일 출산 병원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에 가능합니다. 보험 적용 가격만 비교해도 최소 10배에서 20배가 차이 납니다. 다른 나라를 더 봐볼까요? 영국의 NHS 시스템은 비응급 환자의 경우 진료를 보기 위해 평균 13.3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빅5 병원 대기줄이 아니라 일반 병원 말하는 겁니다. 의사의 하루 진료 수를 제한하는 등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러 줄을 세웁니다. 그 결과 작년에 12만 명이 병원 치료를 기다리다 사망했습니다. 환자가 쉽게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면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높지만 각종 사망률은 훨씬 높습니다. OECD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OECD 평균을 따라가자는 말은 한국식 의료 천국을 벗어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는 벗어나고 싶지 않아도 의료농단으로 인해 강제로 탈출하는 중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전 인사청문회에서 건보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3억 원의 연봉을 받던 시절에 건보료를 1원도 안 낸 것이죠. 준법적인 행위여서 선택권이 없었다고 하지만 분명 국민 정서와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준법이라면 법이 부실한 거죠. 조규용 장관은 일단 본인은 안 냈지만 앞으로는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건보료를 이토록 잘 꿰고 계시는 분에게 건보 재정을 맡겼으니 다행인 걸까요? 제가 매 영상 마지막에 건강하시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앞으로는 정말 건강이 큰 돈이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부고 소식을 전하는 날이 오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만 건보 재정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후원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 의료 비상사태 12편을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뉴메디였습니다.